고전 소설부터 시작합시다. 문학은 지문 독해보다 문제풀이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됐고,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어려운 문제나 이런 것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런 개념들, 필요한 것들만 좀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 보도록 할게요. 고전소설 보기에서는 소설의 정보와 단서가 되는 것들이 크게 있진 않아가지고, 맞죠? 그냥 고전소설에서는 소재, 뭔가 이제 소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보는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보를 크게 뭐 파악할 게 없이 본문으로 들어갔어야 됐고, 다행히 이제 앞부분에 줄거리가 있었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어느 정도 구조도를 좀 그려가면서 히어로랑 빌런, 그 선악 구도의 기준을 좀 잡는 게 중요했는데, 자 봅시다. 이경패의 계모인 호씨는 자 이경패 경패의 계모죠. 계모. 고전 소설에서 계모는 항상 빌런, 맞지? 빌런. 자, 그리고 경패와 풍운을 박대한대, 맞지? 풍운은 알 수 없어. 풍운은 이제 그 경패와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작품의 제목 보니까 장풍운전이야. 얘 주인공이네, 맞지? 주인공은 히어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패에 붙인 이윤경이, 이윤경은 경패에 붙이니까 이윤경 이렇게 해주시고, 이윤경이 세상을 떠난 뒤 풍운은 운경의 유서에 따라 경운을 데리고, 운경의 유서에 따라서 뭐가 유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서 때문에 풍운은 누구를 데리고 경운을 데리고 지금 같이 어떻게 됐다? 집을 떠나면서 소저에게 자신의 어릴 적 옷을 남긴다. 둘이 같이 떠나면서 풍운은 소저에게 자신의 옷을 전달한다. 이 정도는 간단하게 챙기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읽다 보면은 소저가 경패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초반에는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풍운은 지금 경운과 함께 지금 길을 나서고 있는 장면이야. 자, 풍운이 행장을 수습하여, 행장 그 짐이에요, 맞죠? 그 짐을 챙기고 연경사로 향할 때, 항상 읽으실 때 시 공간적 배경에 해당되는 정보는 박스 표시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여러 날 만에 소홍 땅에 이르러, 연경사에서 소홍 땅으로 이뤘어. 소홍. 길가에 쉬고 있는데 문득 백발 노승이 나와 합장활.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 백발 노승을 만났어. 노승. 중간에 나오는 주변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표시를 해줘도 되겠지만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와 합장할 소승은 금산사에 있으니 보시하심을 바라나이다. 이 노승은 금산사라는 정보와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맞죠? 각각 연결해 준 다음에 체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를 하라는 것은, 맞죠? 부처님께 그 보온을 하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 건데, 갑자기 그 길 가다가 쉬고 있는데 스님이 나와가지고 삥 뜨는 상황이에요. 맞죠? 보시 좀 하세요 이러고. 하고 권선을 올리길래 생이 누구예요? 생이 풍운이겠죠? 맞나요? 풍운이 생이에요. 생이 사양치 않고 300금 문자 봉투를 내주니 노승이 사려왔다. 개부자네, 맞지? 300금 문자 봉투를 줬대. 뭐 약간 큰 금액을 보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승과 관련된 정보는 노승에게 보시를 했다 정도, 맞지? 생이 길을 가서 연경사로 올라가니, 연경사로 갔어. 절에 갔다는 거죠.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죠?
소음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산수가 수려해서 뭐 경치가 좋았다는 거지. 문득 노승이 절문에서 나와 합장할. 여기서 노승은 또 다른 노승이겠죠. 노승은 일반 명사입니다. 늙은 스님이란 뜻이에요. 자, 상공이 오시는데 상공은 누구겠어? 지금 대화 상황 맥락을 보니까 풍운을 말하는 거겠죠. 자, 상공이 오시는데 먼저 나와 맞이하지 못하면 용서하소서. 하기에 생이 답례왈. 야,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우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지? 아, 경훈이랑 같이 가고 있었지.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반겨주십니까? Do you know me?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노승이 청하여 만준 후 얘기하기를 이제 상공이 어디로 가시랍니까? 저희는 정처 없이 떠들고 있습니다. 저 젊은 분은 누구신지요? 젊은 분. 아, 경훈. 아, 나의 처남으로서 처남이다 라는 것은 어때? 자기가 결혼한 소저의 동생이란 뜻이죠. 맞나요? 아, 얘가 처남이구나. 아, 처남이니까 데리고 왔겠구나. 맞지? 자,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 절에 상절을 주고자 합니다. 상절을 주고자 한다는 것은 절에 맡긴다는 뜻이죠. 노승활, 이 공자는 얼굴이 중대 기상이 아니오니 관상이 어때? 스님 관상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저에게 가르쳐주고 가면 그를 힘써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어때? 노승이 이제 풍운의 처남인 경훈을 데리고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 공부시켜준다니까.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이제 사례 좀 하면서 봉투를 꺼내려고 했더니 300금 은자를 받고도 300금 은자는 이미 소흥 땅에서 노승을 만나 보시를 했던 그 금액이죠. 근데 얘가 그걸 알고 있어. 맞지? 그래가지고 300자 금은사를 받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는데 소소한 일에 인사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놀란 거죠. 그렇다면 생이 놀랐다는 것은 얘네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일을 아시나요? 금산사 화주승. 얘가 누구였다? 화주승이었다. 자, 화주승이 일러서 알게 되었지요. 자, 하였다. 이튿날 생이. 이튿날도 박스 해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튿날. 다음날이 돼가지고, 자, 이튿날, 다음날이 돼가지고, 이제 생이 경훈에게 왈. 너는 이미 의지할 곳이 정하였으니 학문에 힘쓰라. 어디? 너는 이제 영경사에서 짱박해서 공부나 해라. 수능이나 봐라. 자, 제3당부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노승께 하지 가고 노승이 절하고 보내면서 왈 7년 후면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 영화를 구경하겠습니다. 예언을 했죠. 맞아요. 너 7년 후에 다시 올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얘기합시다. 이러고. 자, 감사하고 떠났다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사건의 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전은 장랑과 경훈을 이별하고 장랑은 누구겠어? 장랑과 경훈을 이별했대. 경훈은 이제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장랑이 누구겠어? 풍운을 말하는 거겠지. 왜냐면 풍운과 경훈이 동시에 떠났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랑은 풍운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별하고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이때 호씨가 장생을 내쫓고 장생 누구겠어? 장생은 또 얘가 장생이겠죠. 맞지? 장생을 내쫓고 경훈마저 나간 것을 상쾌히 여겨. 왜냐면 장생을 장랑이라고 보는 이유는 같은 장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풍운하고 경훈이 지금 세트로 움직이고 있잖아. 맞지? 자, 장생을 내쫓고 경훈마저 나간 것을 상쾌히 여겨 소절을 개가시키고자 하였어. 소절을 개가시키고자 했다? 소절을 다시 시집을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보시면 저의 육청 호연이란 자가 상처한다는 것은 이별했다는 거지. 이혼했다는 말이야. 자, 얘가 아는 사촌인데 호현이라는 인물이 있어. 같은 호시니까 얘도 같은 빌런이겠죠. 호연이란 자가 상처하여 혼인하지 못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이 기별을 전하니 호연이 좋아하며 즉시 달려왔어. 맞지? 자기 이혼했는데 다시 이제 그 재혼시켜준다고 하니까 좋아하면서 왔다는 거죠. 자, 호씨가 기뻐하여 현을 외당에 앉히고 소저 침소에 나아가 위로할. 자, 여기서는 침소라는 장소가 또 나오는데 서사가 별도로 서로 독립된 장소에서 다른 인물로 발생되는 서사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경패야. 소절을 경패라고 하고 있어. 소절. 그렇다면 얘가 누구겠어? 경패가 소절하는 말이겠죠. 맞죠? 소절. 그렇다면 풍운하고 소절은 뭐야?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였어?
얘는 혼인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혼인관계. 아, 그렇다면 경훈이는 소저의 누구였다? 동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처남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경패, 즉 소저의 동생이었던 처남인 경훈과 함께 풍우는 자기 와이프의 동생과 함께 자기 장인어른의 유서를 받들고 지금 길을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어? 경패야, 너 이팔 청춘의 저지경이 되었으니 어미 마음이 슬프구나. 어진 낭군을 얻어서 원앙의 즐거움을 누리면. 중요한 거는 자, 풍운을 이제 계모가 풍운을 내쫓았다는 거야. 맞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경패, 소저. 즉 얘가 이제 남편을 잃게 되자 이제 얘 원래 경패, 소저의 빈자리에 자기 조카를 자, 소저의 짝으로 지금 짝지어 주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소저가 이 말을 들으니 벼락이 뒷꼭지에 치민 놀라서 빡쳤죠. 맞아요. 이러려고 지금 내 남편 내쫓았나? 이런 거죠. 근데 어때? 침착하게. 어찌 모친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지금 몸이 좋지 않으니 내일 신랑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호씨가 기뻐하면서 돌아와 호연에게 자세히 이르니 호연이 기뻐하면서 다음날을 기대하기를 기대했죠. 자, 그래서 심란해가지고 부친의 유서를 읽어보니까 유서에 뭐가 적혀 있었어? 야, 아버지가 이미 다 모든 걸 예상을 해놨네. 제갈 공명에 비단 주머니 마냥 자, 해야 할 일이 막 적혀 있었어. 내가 죽은 후 호씨의 구박이 심하거든 자란을 데리고 남쪽으로 달아나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어 일생 평안. 자, 여기서 자란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소저는 또 자란이라는 애와 같이 세트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맞지? 자란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가려 하는데 내 뜻은 어떠냐? 좋죠 하면서 도망갔어요. 자, 소저가 즉시 남복으로 갈아입고, 남복으로 갈아입고라고 라는 뜻은 뭐예요? 남장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약간의 폐물을 가지고, 그렇죠. 가출하기 전에 부모님 지갑 털어가지고 나오는 건 국룰이죠. 맞나요? 자, 이날 밤에 달아났습니다. 이날 밤도 박스 해주시고. 날이 밝자 호씨가 소저 침소에 가서 소저가 없어졌음을 보고 화가 잔뜩 나서 호연에게 사실을 전하였어. 이때 소저는 자란을 데리고 남쪽으로 가는데 날이 밝고 몸이 피곤하여 자란을 총가에 보내 밥을 얻어오게 하였어. 날이 밝았다라는 진술에서 밤새 지금 도망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란을 총가에 보내 밥을 얻어오게 하였어. 자란을 정찰병으로 보냈죠. 자란은 얘는 뭐였다? 몸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허기를 채우고 어디로 갈지 몰라 서로 붙잡고 울다가 피곤하여 이제 비몽사몽간에 또 꿈에서 부친이 나왔어. 맞지? 아버지가 위험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거네. 연함의 절이 멀지 아니하고 아니 찾아가면 반가운 사람 만나니라 해가지고 어디로 갔대? 단원사로 갔대. 단원사. 절로 갔어요. 절로 갔더니 누가 있었어. 절로 갔더니 이제 모든 중이 맞아들여 방으로 들어가니 그 가운데 노승이 소저를 옆에 앉히고 어쩌다 이쪽으로 왔나요? 노승을 만나게 됐죠. 자, 그랬더니 운명이 기고해서 이쪽에 왔사오니 스라의 의탁함을 바라나이다. 저희 좀 챙겨주세요. 뭐 이러고 있죠. 자, 하고 자란이 또 전후곡절이라는 건 전후사정이죠. 자기들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말하니까 모든 중이 호씨를 꾸짖었다. 어이구 그런 계모가 있어 하면서 개원이 노승에게 제가 가난하여 상자를 못 잡았으니 저 낭자를 상자로 삼고자 합니다. 자, 개원이라는 인물이 또 보조적 인물로 나오죠. 자, 개원이 지금 누구를 돕고자 하는 거예요? 자, 소저를 돕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저의 본명을 청신이라고 하고 여기서 또 나온 정보는 소저는 청신. 그 다음에 그 소저가 됐고 몸종인 자라는 범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 해가 지나 소저가 골방으로 드러나 슬퍼하고 나오면 재미있는 말로 개원을 위로하니 자, 개원이 친딸같이 사랑하였다. 자, 여기서 골방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골방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맞지? 소저가 약간 좀 힘들 때마다 찾는 장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하루는 소저가 골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낮추고 울고 있을 때 개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소저가 남자의 옷을 만지다 울면서 멈췄어. 그것이 뭔데 만지면서 우는가 해가지고 말하면서 장생의 사연을 말했다는 거죠. 장생의 사연을 말했다는 것은 자기의 남편의 사연을 말했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눈에 익은 거야. 그 옷이.
알고 보니까 그 옷은 뭐였어? 자기 아들에게 어렸을 때 지어줬던 옷이래. 그러면서 이제 중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저가 자기의 상자로 삼았던 상자로 삼고 딸처럼 여겼던 소저가 남자 옷을 들고 있길래 자세히 봤더니 그 옷이 자기 아들에게 예전에 지어줬던 옷이다. 그래서 그 옷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옷을 지어줬을 때 생년월일이나 이런 단서, 맞지? 출생증명서 같은 것들을 그 옷에 집어넣어 놨으니 그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아들의 옷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나왔죠. 그러면은 뭐가 된 거야? 며느리가 된 거죠, 사실은. 이런 거구나.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18번 보겠습니다. 노승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의 노승은 요 노승을 말하는 거죠. 요 노승. 맞아? 지금 문제 의도가 다분합니다. 노승이 몇 명 나와요? 1, 2, 3. 3명이나 나옵니다. 3명의 노승이 나오는데 헷갈리게끔 했죠. 맞죠? 두 번째 노승에 관련된 진술로 읽어야 돼요. 풍운에게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면 풍운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계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이게 좀 헷갈릴 만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번째 노승의 역할만 주목해서 읽으셨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언급한다? 선생님, 7년 후면 다시 오실 것이니 이거 다가올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고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맞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장소는 안내해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 자, 답은 2번이죠. 자, 3번. 풍운이 영경사로 오기 전에 겪은 일을 미리 알고 언급하여 풍운에게 금산사 화주승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죠. 맞아. 왜냐면, 자, 화주승, 소웅에서 화주승에게 보시를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맞지? 보시를 받았던 것도 감사 인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맞아? 이런 걸로 내가 감사 인사를 받겠느냐라는 진술이 나와요. 감사 인사는 하지 않았다. 노승 뻔뻔하다. 감사 인사 하지 않았다. 맞지? 네. 4번. 풍운이 경운을 맡기는 대가로 바치려던 은자를 사양하여. 자, 사양하다? 풍운에게 닥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 자, 여기서부터 완전 소설을 써놓고 있죠. 경운의 기상을 언급하며, 자, 경운을 영경사에 두고 가라고. 기상을 언급한다는 것은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경운을 영경사에 두고 가라고 제안을 하며 경운과 함께 가려는 풍운의 결정을 바꾸게 하려는 조력자. 4번하고 5번은 좀 선택하기가 힘든 선택지. 맞지? 없는 내용인데 이걸 읽고 선택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9번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억. 자, 풍운이 금산사 화주승에게 은자를 얻게 된 공간이 아니라 은자를 준 공간이죠. 보시한 공간이죠. 2번 니은. 자, 풍운과 경운이 화를 피해 정착하고자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잠시 쉬었다 가는 공간이죠. 맞나요? 거기서 이제 풍운은 자기의 처남인 경운을 이제 맡기게 되죠. 3번. 디귿은 호씨가 개가를 거부하는 경패를 회유하는 공간이다. 자, 개가를 거부한다? 개가를 거부하진 않았어요. 맞죠? 개가를 거부하진 않고 어머니 말씀이 그러한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내일 할게요. 내일. 겨울은 내일 할게요. 내일은 기다려줄 수 있죠? 이러고 있죠? 맞나요? 4번. 리을은 경패가 안전을 도모하고자 몸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자란을 대동하고 간 공간이다. 누구와 함께? 자란과 함께 이동하고 있던 거. 자, 서사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패가 개원과 풍운의 관계를 확신하게 되는 공간? 아니야. 힘들 때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슬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어디 있노?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보여. 이 말이죠. 이 말. 이 말은 뭐예요? 그렇죠. 자, 계모가 경패에게 너 솔로 되는 너 이제 그 남편을 잃었으니 내가 소개시켜준 애랑 결혼을 해라 라는 말이죠. 자, A를 결심할 때 호씨가 하는 생각에서 호씨는 소절을 호연에게 개가시키기 위해서 장생을 내쫓았음을 알 수가 있다. 자, 밑줄에 대한 정보들은 그 선우 맥락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맥락을 보니까, 자, 보시면은 소전은 장난과 경운을 이별하고부터 시작되는 그 문단의 정보 있죠? 그 문단의 정보를 보니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이때 호씨가 장생을 내쫓고 경훈마저 나간 것을 상쾌히 여겨. 그렇지. 자, 지금 장생과 경훈이 뭔가 호씨에게는 그냥 눈앞에 걸리던 걸림돌과 같은 역할이었어.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얘네가 나가고 나니까 얘를 내쫓고 얘가 나간 것을 상쾌하게 여겨서 그래서 한 행동이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쫓았다라는 진술은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1번. 자, 21번. 소저가 부친의 유서를 확인하고 집을 떠나는 것을 보니 확인할 수 있죠. 앞서 남겨진 문서가 미래를 예고함으로써 그렇지. 호씨가 괴롭히면은 남쪽으로 도망가라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 무난한 것 같아요. 소저의 꿈에 이윤경이 누구야? 아버지죠, 아버지. 연암의 절로 가면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있었죠. 꿈속에서 막 배고파서 밥 먹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죠. 자, 인물이 꿈에서 들은 예언을 통해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짐작할 수 있겠군. 그렇지. 꿈이 미래를 암시하는 역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3번 개원이 절에서 만난 청신을 자신의 상저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청신이 개원의 며느리로 밝혀진 것으로 보니까 이것도 팩트죠. 우연적인 만남으로 보이는 사건이 가족 간의 상봉이었음을 알 수가 있군. 그렇죠. 맞죠. 4번 개원이 소저가 꺼낸 남자의 옷이 풍운의 옷임을 눈치채지는 않았죠. 얘가 남자 옷 만지면서 울고 있으니까 너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사연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어렸을 적에 아들에게 만들어준 옷인데 이런 식의 서사의 인과 구조이기 때문에 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응? 뭐야? 뭐 시간 부족했어? 시간이 부족했어? 시간 부족했어? 응? 응. 20번에 4번. 자, 잠시 여러분들 20번에 4번 볼게요. A에 대한 소저의 응답을 들은 호씨의 반응에서 자, 호씨는 소저가 이 말을 받아들일 거라고 여겼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A에 대한 소저의 응답은 바로 밑에 있죠. 제가 어찌 모친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내일 신랑을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게 소저의 응답이죠. 그 말을 듣고 호씨의 반응은 뭐예요? 기뻐하며 돌아와 호연에게 그 사실을 이르니가 호씨의 반응이죠. 맞나요? 그렇다면 소저의 대답을 들은 호씨의 반응을 통해서 미뤄보아 호씨의 머릿속에는 소저가 내 말 듣고 결혼하겠구나라고 여겼겠죠. 자, 딱히 틀린 부분은 좀 확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내용이죠. 자, 고전시가 출세곡과 자연경실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의 출세곡은 가사긴 한데 어렵지가 않아요. 즉 화자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다. 출세곡. 왕이었다고? 뭘 쳐, 치기는. 뭐, 복서야? 무슨 복서야? 뭘 치기는 뭘 쳐. 자, 여기서 이제 화자는 원래 문관이었어, 문관. 서류직 했던 사람이었어. 맞지? 그러니까 서류직을 만졌던 문관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무엇을 받고? 왕명을 받고. 맞지? 우인아, 너 꿀 많이 빨았지? 가서 일 좀 하자! 라고 하면서 어디로? 무관으로 발령받았다는 거야. 어디? 변방. 맞아? 군사접경지대의 무관으로. 맞아? 거기 가서 오랑캐 좀 때려잡아라. 이런 왕명을 받았다는 거야. 맞아? 칼 한 자로 잡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고사리 손을 가지고 맞지? 변방에 가가지고 지금 오랑캐랑 맞서 싸워야 돼. 오랑캐 새끼들 막 생긴 것도 막
존나 무섭게 생겼어. 보면 막 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야,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어떻겠니? 여기서 정서는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뭐 슬픈 정서, 뭐 안타까움, 슬픔, 도대체 억울함, 뭐 기타 등등. 중요한 건 자기를 유배를 가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작품 포인트야. 그러니까 실제 유배를 간 건 아니지만 나 이거 완전히 그냥 유배지에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거야. 맞지? 내가 크게 잘못했나? 나 거의 죄인 취급을 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그리고 자, 막상 여기서 이제 도착을 했어. 이제 막상 여기서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부임지에서 자기가 이제 부임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지. 자, 부임지에서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뭐 칼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와서 무슨 빡세게 오자마자 막 오랑캐 소탕하러 가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자, 그 약간 동유가랑 북청가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산수 구경하러 갑니다. 산수 구경 이제 한번 시계 한번 때려주시고, 맞지? 아, 경치 장난 없네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제 이 경치 구경을 편하게 하지는 못해요. 편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여기에서 자, 경치에 대한 예찬, 자연에 대한 예찬, 자연 경치를 예찬을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무슨 정서도 나타난다? 그렇지, 우구. 나라를 걱정하는 정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맘 편히 놀 수는 없는 거야. 언제 오랑캐 새끼들이 맞지? 머리에 빨간 두건 들고 막 창 들고 호미 들고 막 쫓아가지고 막 성문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좀 그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양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이 드러나요. 미련. 맞지? 아무리 이제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자기는 원래 무슨 신분이었어? 문관이었던 신분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며 한양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좀 보여주면서 아쉬워하고 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정서가 일반적으로 이제 유배 가사에서 나타나는 정서가 좀 유사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필을 보면은 이 수필의 내용 구조를 보니까 자, 내용 구조를 보니까 여기는 보기를 보고 좀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서 수필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인간의 기교로 만들어지는 것을 인공, 하늘의 조화로 생겨난 것을 천공이라고 한다. 나의 작가는 만물이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고정관념에 따라 인공과 천공을 이분법적으로 예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인공과 천공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본다. 자연에도 도가 있듯이 자연의 본뜬 인공에도 도가 깃들어 있으므로 비단 언어로 구현된 글만이 경서가 아니라 만물이 도를 담은 경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자, 이 수필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의식은 자, 자연과 인간의 이분법적 구분은 의미가 있다 없다. 구분은 의미가 없다. 자연에도 도가 깃들어져 있을 수 있고 인간에게도 도가 깃들어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뭐가 더 도가 뛰어나고 낮고 이런 식의 우열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맞죠? 자연도 자연 나름대로의 도가 있고 인간도 인간 나름대로 도가 있는데 이 각자의 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지. 맞지? 어떤 것에 대해서 우열관계를 가지고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상대적인 시선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22번. 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가나 공통점? 가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조져야 되겠죠. 가에 해당되는 것만. 자, 가에 해당되는 것만 먼저 조집시다. 1번.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모습을 묘사한다.
이거 무조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맞죠? 이 가사문학에서 특히나 이제 자연 경치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한다면 시각적 이미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가는 무조건 있고요. 2번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자, 과거 밑줄. 자, 과거, 미래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뭘 찾아야 돼? 시간 표지 찾아야 돼. 시간 표지 어디에 나타나, 지은아? 시간 표지는 보통 그 문장에서 앞에 나타나 뒤에 나타나. 시간 표지. 그렇지. 문두 찾아야 돼요. 문두. 문두 한번 쭉 훑어보는 거야. 문두. 맞아? 문두를 쭉 훑어보는데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시간 표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스캔해 보는 거야. 자, 없죠? 자, 3번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변화상을 드러낸다. 빗대어 표현한다? 비유법이 쓰였다는 거지. 비유법을 통해서 대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일단 가에서 그 중략 이전의 비유법 어디 있나요? 중략 이전의 비유법.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요. 없어요. 좋아요. 중략 이유는? 자,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를 구름과 눈으로 빗대고 있죠. 맞나요? 자, 파도는 하늘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변화상 드러내고 있나요? 비유법, 파도를 구름과 눈으로 비유했잖아. 그러면서 그 파도가 변화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인데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파도가 원관념이고 구름과 눈으로 빗대가지고 맞지? 그 밑에 봐봐. 솟구치고 흩어지며 파도가 어때?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잖아. 됐어? 4번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준다. 자, 꽃피는 춘삼월에라는 표현이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맞죠? 근데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려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꽃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니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맞지? 자, 계절의 변화값을 봐야지 계절감만 드러나면 안 돼. 그러니까 4번은 안 되고요. 5번 대구법을 활용해서 대조적 대상 간의 속성을 드러낸다. 자, 대구법 쓰였나요? 대구법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대구법은 무조건 어떤 패턴이야. 자, A, B 패턴 아니면 A, B 패턴. 맞지? 한 행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 관계가 나타나거나 두 개의 행에 걸쳐서 유사한 문장 구조 관계가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빠르게 읽을 때 대구법의 유무를 파악할 때는 가사 이렇게 쭉 있잖아, 얘들아. 두 개 쌍씩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맞지? 두 개 쌍씩 보면서 양옆으로 한번 훑어주고 위아래 한번 훑어주고 이렇게 두 개 쌍을 기준을 해가지고 스캔을 해보면 한 10초 내외로 털 수가 있어. 맞아? 대구법 있나요? 대구법 없어요. 맞죠?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대구법 나타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2회인가? 거기에서 영원 12장 찾아보세요. 거기 대구법 있으니까. 알겠죠? 대구법 잘 모르겠으면. 어디? 그렇죠. 은빛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저도 못 찾았는데 빨리 찾았네요. 맞죠? 여기 대구법입니다. 잘 찾았어요. 은빛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잘 찾았습니다. 아우 대단해요. 자, 근데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자, 중요한 거는 은빛산과 눈가루는 둘 다 파도를 빗댄 표현이기 때문에 한 대상을 나타낸 표현이라서 대조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원관념이 하나야. 맞지? 아주 잘 찾았어. 아주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을 봐야 되겠지. 나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공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은 가의 첫 번째 문단 혹은 두 번째 문단 맞죠? 거기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나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대상이 변하는 모습은 나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외로 쉽게 풀었거나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과감하게 답이 1번으로 나왔을 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가려졌다는 한양을 떠나 임금이 있는 곳에서 멀어진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그렇죠. 한양은 임금이 계신 곳, 대궐이 가려졌다.
한양과 멀어졌다라는 표현이겠죠. 유배지란다. 자, 지금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가까워질수록 한양은 멀어지는 거니까.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떠올리는 것은 화자가 여정 중에 특정 지역에 얽힌 과거 인물의 업적. 윤관 김종서. 자, 김종서는 이제 과거 맞죠? 그 세종 때 그 활약했던 문인이죠. 맞나요? 자, 우리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맞죠? 김종서가 세종 때 큰 활약을 했다. 뭐 그걸 모르더라도 김종서가 사람 이름이고, 맞죠? 김종서가 사람 이름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그 윤관하고 김종서가 노린내 비린내 나는 그 오랑캐들을 일소 처리를 했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한 일들을 초목이 다 알도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이 과거 공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자, 용운강 정평부 낭민루를 언급하는 것은 화자가 부임지를 향해 가는 경로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겠군. 자, 서술어를 보시면 건너들어, 잠깐 지나, 올라앉아, 어때요? 자, 지금 이동 중이죠? 맞나요? 무빙 중이야. 4번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없다라는 진술 앞뒤를 보니까 지금 어때? 여기서 그 부임지에서 지금 산수 구경하면서, 맞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부분. 자, 봄을 맞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나는 것이겠군. 자, 뭐 딱히 틀린 부분은 없고요. 5번 돌아갈 일을 생각하니 세월이 쉬이 간다. 쉬이 간다는 뭐예요? 빨리 간다는 뜻이야. 맥락을 볼까? 대거울로 돌아갈 일 어떻게 기약할까? 지금 유배지에서 이런 산수 구경을 하면서, 자, 하면서도 어때? 한양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아, 그래도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맞지? 자, 근데 그 자기 마음과 달리 시간은 어때?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죠. 근데 부임지에서 충경을 즐기지 못할 것을 아쉬워하는? 아니야. 지금 산수 구경을 하면서 경치를 감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은 어때? 그렇지.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더 있고 싶은데 갑자기 서울로 다시 돌아오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맞지? 막상 와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데?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4번. 고개를 넘는 것과 세상살이를 비교하여. 그런가요? 대궐 높고 험한 천령 고갯길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그러니까 천령의 고갯길은 상당히 경사도 있고 가파르고, 맞죠? 체력이 약하면 넘지도 못하는데, 근데 세상살이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맞지? 자기 인생에 비하면 이 정도는 껌이지 이러고 있죠. 자, 그러면서 화자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 편안하지 않았다. 맞지? 2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자, 물결이 치는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원관념은 뭐였어? 파도였어. 맞지? 보조관념은 눈하고 구름이라고 표현이 됐죠. 자, 동일한 연결어미를 반복해서, 자, 동일한 연결어미는 타거니, 거니예요. 거니. 맞죠? 타거니, 켜거니, 추거니, 부르거니. 맞지?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 여기서 인물들은 누굽니까? 미녀들이죠. 미녀. 맞나요? 미녀들이 화자 앞에서 이렇게 막 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 맞지? 인물들의 다양한 행동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 진술이죠. 4번. 자연물의 외양과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지내는 집 마당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자, 보시면 리을 밑줄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뭡니까? 바로 직접 문장의 정보를 보세요. 병풍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병풍하게 그려진 풍경입니다. 병풍. 알겠어요? 실제 자연물이 아니라.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편협한 생각으로 인해 오판,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인물의 예시를 들어서 발화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자, 북녘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닭은 늘 보아와서 그 닭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있어. 근데 꿩은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꿩을 어때? 닭인 줄 알고. 맞아? 이 꿩은 언제 우나 이렇게 계속 지켜봤다는 거야. 자기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물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게 글쓴이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풍석자. 풍석자. 그리고 B는 손님. 풍석자는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B는 어때? 그런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이끌어내는 보조적 인물. 맞지? 자, A는 B가 화병의 조화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착각한 이유가 꽃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주제의식이 바로 나왔죠. 자, 중요한 거는 어느 하나, 자연이든 인간은 각각의 이치와 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하나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편견이라는 것은
자연만이 도를 갖추고 있다. 또는 인간만이 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식의 각자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을 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화병의 조화를 사람이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착각한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혔다라고 진술한 부분들은 맞죠?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25번은 지금 생각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진술이 있었을 것 같은데 2번에서 5번까지 좀 헷갈리는 진술이 있었나요? A가 자신이 책을 읽는 곳을 자연경실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자, 이 부분 진술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나 그래 오른쪽 상단 시작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 귀퉁이에는 밀랍으로 만든 양초로 만든 조화를 꽂은 화병 2개가 놓여 있고, 맞지? 조화는 가짜 꽃이죠. 그 밖에 벼루, 책상, 골동품 따위를 대략 갖추어 두었습니다. 서책의 아취를 보조하는 물건일 뿐 좋은 물건을 다 갖춰 두려는 의도는 없어. 그러니까 서재의 아취, 서재의 분위기를 자, 맞추려는 의도일 뿐, 자, 그냥 좋은 물건을 갖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거야. 그냥 대략적으로 여기가 어때? 아, 서재구나라는 분위기만 유발하게끔 그 물건들을 갖추어 놓았다. 자, 그리고 지지에서, 자, 지지라는 이거는 그 경서예요, 경서. 자, 소실산에는 자연의 경서가 있다 라고 한 말을 취하여, 자, 문미에 자연경실이라는 편맥을 걸었다. 그러니까 문의 끝에 자연경실이라는, 자, 그 장소를 나타내주는 팻말을 걸었대. 자연경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자의 서재 안에는 자연물이 있어요, 없어요? 자연물이 전혀 없죠. 자연물이 없는데, 근데 그 자기의 서재 이름을, 자, 자연경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자연경실이라는 것 뜻은 그 위에는 소실산에는 자연의 경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맞죠? 뭔가 자연 공간에 관련된 공간이라는 뜻을 암시한 그런 편액을 걸었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니까 자연물은 없고 다 조화니 뭐니 이런 것들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비가 허언이로군 이렇게 바로 지적을 한 거야. 어떻게 편액은 자연경실이라고 지었지만 너의 서재에는 이 자연경실에 해당될 만한 그 자연물이 없지 않느냐? 아예 기문을 지어 사실로 만들지 그래. 라고 이제 조롱을 했죠. 자, 그래서 다시 4번을 보면 B가 의아하게 생각한 이유도 맞아요. 맞죠? 그 이유는 바로 A의 방 안에는 자연경실에 해당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자, 내가 벌써 기문을 지었건만 그대는 아직 보지 못했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아직 못 봤네. 풍석자가 앞에 놓여있는 병풍, 책상, 병풍과 평상, 화병의 조화, 벼루와 골동품. 이것이 내가 쓴 기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네가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내 무늬모 병풍을 보니 어떻던가? 지금 화자는 글쓴이는 자기의 방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그 인간이 만든 물품들을 다 이제 손짓을 하면서 이게 다 뭐예요? 자연물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야. 이 자연물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더욱더 이해를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방에 들어올 때 내 무늬폭 병풍을 보니 어떻던가? 자, 무늬폭 병풍은 자연물이야? 아니면은 이거는 인공물이야? 무늬목 병풍. 이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그러니까 무늬목 병풍은 자연물이에요. 공교롭더군. 처음에 나는 사람 손으로 만든 줄 알았네. 내 화병의 조화는 어떻던가? 그것은 하늘이 만든 줄 알았네. 인공물인 줄 알았다는 거야. 자, 무늬목은 자연물인데 사람 손으로 만든 줄 알았다고 했고, 맞지? 그리고 화병은 인공물인데 자연이 만든 줄 알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무늬목을 보고 그래서 이게 무늬목이 자연물이라는 걸 파악을 못했어. 그래도 문맥을 통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풍석자가 말한 부분 봐봐. 무늬목을 보고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은 하늘이 이처럼 공교로울 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라는 진술에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맞죠? 우리는 무늬목이 자연물인지 인공물인지, 맞아? 우리는 판단할 근거가 문맥밖에 없어. 맞아? 우리가 무늬목 병풍을 봤냐 못 봤냐? 몰라. 우리는 몰라. 그냥 문맥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할 뿐이야. 발화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서. 자, 됐니?
그럼 잘못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거? 병풍이 잘못이니까 음, 답안이 틀린 거 어떤 거? 그 25번에 4번. 그렇죠. A의 방안에는 자연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보기 아까 전에 설명했고요. 자, 풍속자가 자연 경실 안에 있는 벼로나 책상, 골동품 따위로 물건도 서책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 자, 작가는 언어로 구현된 책이 아닌 사물도 자연의 경서가 될 수 있다고 역임을 알 수가 있군. 자, 그렇죠. 지금 이러한 그 사람이 만든 인공물들조차, 맞지? 인공물들조차, 자, 자연의 경서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한 그 편견에서 벗어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이제 자연 경실이라는 편액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 거죠. 풍속자가 사람이 만든 저 주관과 질서를 하늘이 만들지 못할 까닭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 작가는 인공과 천공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가 있다. 그렇지. 사람이 아무리 공교롭게 아무리 정말 기술적이고 공교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 자연의 모습을 모방해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맞지? 그것이 자연보다 뛰어난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자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의 우열을 구분하는 것은 전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기에서도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풍속자가 손님에게 사람이 그린 그림을 눈을 가리고, 인공물을 눈을 가리고 하늘이 만든 꽃을 눈을 가린다고 하는 걸 보니, 자 작가는 고정관념에 따라 인공과 천공을 예단 판단하려고 하면은, 맞죠? 만물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알 수가 있군. 이것도 어때? 계속 재진술되는 내용이죠. 4번 풍속자가 주름진 봉우리와 비오리의 실제 모양을 새긴 주제를 칭송하는 것으로 보니, 작가는 인간이 만든 인공을 하늘의 조화로 만들어진. 자, 이건 뭐야?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우열 가르면은, 맞죠? 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생각보다 좀 쉬웠던 문제이지 않았나? 사수. 사수는 뭐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맞죠? 사수는 좀 금방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사수는 뭐 스토리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잠깐만. 사수 스토리 알아? 혹시? 자, 기억 미음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서술의 주체, 나죠.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인물의 속마음이죠. 전달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내면을 그 사람이 내게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이라는 진술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맞죠? 자, 보시면 비편에서 나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려고 적절한 기회만을 노렸다는 것이다 라는 것은, 원래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나의 속마음을 지금 이 사건의 계기로 나에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 맞지? 내가 이제 B한테 나 사실 경이랑 좋아하고 약혼할 생각이야 라고 말했더니, 자기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속마음을 이때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나가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짐작하여 서술함으로써 서술의 주체와 그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대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서술의 주체는 나야. 그리고 그 인물은 누구야? 그 인물. 자, 여기서 당사자 경위가 알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그때 나로서는 참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건에 대한 인물의 반응, 경위겠죠.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경위겠죠. 경위의 반응을 짐작하여 서술하는 부분은 그대로 대응을 해요. 경위가 알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구나 하겠지만, 서술의 주체인 나와 그 인물, 경위와의 갈등의 원인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맞죠? 경위와 갈등이 없죠, 사실은. 맞지? 중심 갈등은 나와 B와의 갈등이지. 자, 그 다음에 서술의 주체가 인물의 행동에 진행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리을 볼까요? 나가 포함된 복수의 인물이 주어로 지칭하고 있다. 5명의 사수. 그렇죠? 서술의 주체인 나가 자신을 객관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말은 5명의 사수에 내가 포함되어 있잖아. 맞지? 그렇다면 내가 이 5명의 사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를 객관화 시킨 거죠. 자, 미음. 나가 다른 인물에게 직접 들은 내용. 그건 경위였죠. B의
부인이 된 경희에게 들은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과거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 내가 B가 이제 그 모반 혐의로 사형수가 되고 내가 그것을 처형하게 되는 그 사건에 놓이게 되자 나는 그 B를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경위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건의 전모를 좀 들여보려고 했죠. 자, 사수의 출제 포인트는 28번이라 볼 수가 있어요. 사수의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덮은가 거기서 나왔던 사수, 거기서도 사수 나왔죠. 거기서 사수 좀 괜찮게 나온 문제가 있었죠. 거기서도 나와 있듯이 시간 순서에 따른 그 서사 연결하는 문제가 사수에서는 아주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표지, 이거 공간 표지,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28번은 유일하게 한 2번 회차에서 유일하게 좋았던 문제. 맞지? 유일하게 좋았던 문제. 이런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야. 왜냐면 재작년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양미동이란다. 양귀자 시인의 원미동 시인.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요즘에. 근데 힘들다는 말 되게 안 하려고 하거든. 맞아? 어차피 힘든데 힘들다고 말해서 힘든 게 가라앉을 거면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힘들다는 말도 하는 게 되게 짜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양귀자의 그 원미동 시인이라는 그 작품에서 보면은 서술 공간 그 시간 있죠. 작품 내 서사가 일어났던 그 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해가지고 서사의 선후 관계를 이제 구분하는 시간 끌기용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거기서 막 4분 5분씩 털리고 이래가지고 맞지?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야. 그래서 애초에 요러한 문제들이 최근 현대 소설에서 나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식의 문제를 먼저 선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시공간적 상황에 대한 진술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전소설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고전소설 파악할 때는 시공간적인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빡치면서 독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응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현대소설은 아주 특히나 인물의 내면 서술을 위주로 하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이게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돼. 자, 서사 한번 정리해 볼게. 서사. 자, 졸업반으로 진급됐던 해 봄이다. 여기는 볼 필요 없고. 그러던 어느 날이 왔어.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어. 무슨 사건. 우리 집에 놀러 왔던 B가 맞지? 내 사생활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죠. 맞나요? 내 사생활을 발견하게 되었고 나는 여기서 이제 어느 날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서 B와 나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죠. 맞지? 나 경이랑 결혼할 건데 이랬더니 얘가 이제 자기의 숨겨왔던 속마음을 이제 나에게 밝히는 거야. 무슨 속마음이었어? 나도 너 좋아해 이런 거였어? 씨발 이러면 안 되잖아. 맞지? 나도 사실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경유를 좋아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맞지? 자, 아무튼 그 먼저 일요일이라는 것은 그 먼저 라는 시간 표지를 봤을 때 이 어느 날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요일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먼저 일요일에는 경희 친구 하여 넷이서 그렇죠. 2대2로 나갔네요. 자, 2대2로 자, 교회로 나갔다. 간단한 키워드가 되는 진술만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맞지? 자, 참새 몇 마리 잡았냐? 이런 건 이런 건 다 안 물어보죠. 이런 거는. 야, 참새를 잡은 건 참새냐, 까치냐 이런 걸 물어보겠어. 평가원에서? 참새 2마리를 잡고 까치 몇 마리 잡았다. 이런 걸 물어보겠어. 자, 그 다음에 중국집에서 그날 저녁. 이날 저녁에 중국집에서 식사를 했고 이때 무엇을 했다? 다음 주일에 다시 시합을 하자는 제2차전의 대전을 제기하였다. 나도 K 승낙했다. 다음 주일이냐는 것은 자, 재대결을 약속했다라는 거죠. 나도 K 승낙했고 이날 나와.
이날 나와 B 간의 경의를 싸우고도 오는 미묘한 감정도 약간의 농전을 시켰지만 아무 쪽에도 시원한 양보는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자, 이날이 되었죠. 이날이란 진술이 나오는데 이날은 언제? 그 먼저 일요일에서 재대결을 하기로 한 날이 이날이죠. 이날은 자, 나와 B 간의 경의를 싸고 나는 미묘한 감정이 있었어. 감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미묘한 감정이 있는 날은 무조건 어느 날 다음 날이라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는 B가 경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전 그 먼저 일요일은 B와 나는 그냥 단순한 대결 관계로서만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지 거기에 경희라는 존재는 맞지? 둘의 갈등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날이라는 날은 그 먼저 일요일에서 재대결을 약속한 그 다음 주 일요일을 말하는 거고 그 전주 일요일과 다음 주 일요일 사이에 있었던 어느 날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야. 됐어? 자, 이날 나는 이제 B와 같이 재대결을 하게 되죠. 맞나요? 그 재대결을 하게 되고 이 재대결을 하는데 이제 이 재대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제 상처를 입게 되죠. 귓바퀴에. 맞아요? 이 새끼가 존나 웃기게 쏴가지고, 저 새끼, 웃다가 이제 흔들거려가지고, 귓바퀴에 이제 상처가 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략 앞부분에 대한 진술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읽어보니까, 나는 사형을 집행한 집행소가 됐고, 시간이 훌쩍 지나게 됐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B다.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되는 경우는 오늘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 자, 오늘이란 진술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은 자, 나가 이제 B가 사용소가 되고 내가 이제 사수로서 B의 사용을 집행해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그리고 오늘은 여기라는 장소로 맞죠? 오늘이라는 그 시간적 장소에 해당되는 정보로 제시되고 있고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다다음 문단을 보니까 B가 이례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었어. 자, 구속되었다라는 신문 보도? 지금 오늘은 뭐 어때? 오늘은 얘가 지금 사형 집행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은 구속되는 시점 바로 언제겠어? 오늘보다 그 전 시점이겠죠. 아니, 구속이 되고 조사를 받고 뭐 판결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제 뭐 그 처벌을 받을 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날이라는 진술이 나오는데 이날은 내가 어때? B의 와이프가 된 경희를 찾아가가지고 B에 대한 얘기를 들은 날이겠죠. 맞아요? 이날 들은 얘기. 자, 아무튼 간에 요렇게 이제 사건 서사를 좀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가 우리 집에서 경희의 편지를 보게 된 B에게 경희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 행위는 일요일보다 앞선 시간대. 자, 여기서 말하는 일요일은 요 시간대죠. 요 일요일을 말하는 거죠. 요 일요일보다 앞선 시간이 아니라 뒤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어느 날 벌어진 언쟁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는 진술은 맞으나, 자, 마음을 고백한 행위는 그 먼저 일요일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진술이죠. 맞나요? 선생님, 근데 이날도 일요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표지는 일요일이라는 표지가 나와 있진 않아요. 맞죠? 일요일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표지를 보고 접근해야 돼. 표지를 보고. 이 작은 따옴표로 제시되어 있는 표지 있지. 즉 소설에서 실제로 사용된 표현을 보고 대응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졸라 짜증나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고 가지 않으면 조금 3분, 4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나가 B와 교회에 나갔다가 과수원의 사과를 마친 대결에서 승리한 사건은 자, 어느 날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자, 이건 맞죠? 사과 대결을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 사건을 구시로 나는 B에게 항복을 받아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B는 그런 거 모르는 인물이죠. 3번, B가 나와 대결을 벌이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는 어느 날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B도 경희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에 알게 되는 거죠. 4번, 나와 B가 여기에서 좋아하는 시간은 여기에서 좋아하는 시간은 자, 이날의 이유,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그렇지. 내가 경희를 찾아간 이날이죠. 이날의
사건보다 이후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건 맞죠? B는 나가 자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 등장한 상황에 불편함을 드러낸다? 아니죠. 불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때? 그렇지. 존나 짜증나. 저 새끼는 한 번도 나한테 안 지네. 뭔가 굴욕적인 표정이라도 지었다고 한다면 맞죠? 그날 난 처음으로 이제 승리했다라는 느낌을 받았겠지만 그러지 않아가지고 내가 좀 불편해하죠. 5번 나가 B의 구속 소식을 듣고 경위를 만난 행위는 오늘보다 앞선 시간대에 이루어지며 경위와의 대화 이후 B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던 나는 B와의 치열한 대결이 운명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자, 이 작품에서의 갈등 관계는 두 인물의 직접적인 갈등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운명적인 갈등이었어요. 맞죠? 외부 인물들이 계속 개입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운명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자,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자,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이 B와의 갈등 관계를 회상하고 있는 진술도 나와요. 맞죠? 자, 29번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상상 외의 제안. 맞지? 상상 외의 제안. 야! 자, 나무통 부판을 정확하게 사격한 사람이 경위를 가지기로 하자. 상상 외의 제안. 그 다음에 B는 이기적인 모반 혐의. 자, 1번부터 볼까요? 나는 A를 받아들일 경우 자신이 얻고자 하는 대상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먼저 총을 쏘겠다고 제안을 했다. 아니죠.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B가 너무 의기양양한데 비하여 그 이상의 비굴은 보이고 싶지 않아서. 즉 뭐야? 긁혀서. 맞지? 자존심 긁혀가지고. 나는 A를 수용하는 것과 B를 들추어내는 것이 모두 B의 약점을 공격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죄책감은 A와 B 둘 다 나타나진 않아요. 3번. 나는 A를 수락한 상황에서는 B에 의해 총을 맞는 한편, 그렇지, 깃바퀴를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를 처벌하는 상황에서는 B에게 총을 겨누는 입장이 된다. 이것도 좀 쉽지 않았나. 자, 30번. 30번은 이제 사수에서 나는 B에 대해서 맞죠? 갈등 관계를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지만 그와 비례해서 무엇도 느끼고 있다. 그렇지, 애정, 연민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B에게 느끼는 정서가 양가적인 정서라는 게 핵심이에요. 맞죠? 친구로서의 우정도 있고 그래도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B인데 맞지? 근데 이 새끼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어갔어. 맞지?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도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나는 그래 본 적은 없어가지고 공감은 못하겠어. 맞아? 자, 근데 비슷한 것을 목도한 적은 있어. 맞지? 목도한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내 후배들끼리 그런 동물의 왕국을 촬영한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막 서로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이렇게 서로 바뀐 거야. 이렇게 쌍둥이 만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남자 A, 남자 B, 여자 A, 여자 B인데 이렇게 만나고 있었어. A, B, B끼리.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이 4명하고 다 친했어. 씨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할 말을 잃었죠. 맞아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걸 보면서 진짜 CC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자, 답은 5번인데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대결 구도에서 경쟁 상대에 대한 주인공의 분노가 심화되어 간다라는 게 아니라 복잡해져 간다는 거지. 맞지? 자, 30일 마지막 현대시도 무난했습니다. 문제가. 맞죠? 문제가 무난했고요. 김홍택의 들국, 그 다음에 연기작품이고 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의 시.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31번. 자, 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화자의 심적 고통을 해소한다. 자, 자연과 교감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맞죠? 이거는 연계작품이기 때문에 그 연계작품에 관련된 진술은 빨리빨리 털 수가 있어야 돼요. 교감 없었죠? 자, 화자의 심적 고통 해소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자, 2번. 나는 인공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인공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제시한다? 무슨 법이 쓰였다? 뭐 화류법, 의인법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화류법, 의인법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화류법 또는 의인법이 쓰였다. 자, 여기서 인공물은 뭐야? 구두예요. 구두. 맞니? 구두.
자, 구두가 화류법 또는 의인법이 쓰였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적 구조는 어디죠?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맞지? 구두를 마치 생물체처럼 대응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이 진술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가나는 모두 상승 이미지로 사물의 소멸 과정을 드러낸다. 없고요. 상승 이미지 없고요. 4번 가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그런 거 없고요. 5번 가는 역사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역사적 표현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봤으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32번 기억 비읍에 대한 시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의 시구가 니은에서 반복되어 그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풍경이 아름다운 것은 소용이 없다는 그대의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화자, 그대, 자, 주체, 대상 이런 표현들만 잘 이제 주목해 주시면서 풀었으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화자가 초생딸을 통해 그대 얼굴을 연상하며 그대를 연상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죠. 그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초생딸 또한 여타 자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초생딸을 통해서 그대 얼굴을 떠올리면 뭐 타겠느냐. 결국 너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화자의 외로움과 그리움은 더 커져가게 되죠. 3번 리을에선 추측의 진술을 통해 외부와 단절됨으로써 그대와 함께 고립될 수 있는 어둠을 고대하는 어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죠. 여기서 어둠은 뭐죠? 화자의 내면이죠. 맞아요. 자, 여기서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는 소재가 이제 들국, 김용택의 들국에서 이제 어둠이라는 표현들 맞지? 그리고 김춘수의 강우라는 작품에서 거세게 내리는 비, 그건 화자의 내면의 슬픔을 나타내는 객관적 상관물 맞죠? 자, 근데 이제 어둠이라는 표현은 수능 특강 작품에서 그 뭐냐 산상,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에서 어둠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죠. 부정적인 시대적 배경 맞아. 자, 그 다음에 자, 그 불꽃나무 있죠. 불꽃나무 말고 내 영혼의 가시나무라는 최송호 시인의 작품에서 어둠이라는 시어는 무엇으로 쓰였죠? 어둠? 밤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을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 시간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였죠. 어차피 수능 특강은 거의 그냥 바로바로 떠오를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반복적으로 보십시오. 33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하나 봅시다. A의 저문에서 드러나는 쇠락해가는, 자, 실제로 33번 문제 비연계 작품에 관련된 해석 문제는 이 긍정 발문은 안 나와요. 부정 발문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내면 안 돼요, 문제를. A에서 저문에서 드러나는 쇠락해가는 고향의 상황은 B에서 수습되고 피폐한 고향을 복구하려는 화자의 노력으로 연결이 된다. 화자가 여기서 34번 원래 이러한 33번 비연계 작품에 대한 해석 문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좀 단서를 잡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긍정 발문을 나왔으면 34번을 먼저 푸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죠? 34번에서 나에 대한 진술을 보니까 구두는 화자에게 고향에 갔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자 고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는 소재.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 맞지? 집에 자주 가지 못해서. 맞지? 너무 부끄럽고 약간 좀 민망한 그런 마음. 맞아? 나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저도 집에 내려간 지 한 2년 넘었는데 내려갈 때마다 민망해. 약간 좀. 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화자는 갑자기 고향을 복구한다? 비에서 화자는 복구한다라는 말은 좀 알 수가 없고, 왜냐면 오늘도 부끄러운 촉수가 쌀이 유치의 꽃잎처럼 꿈틀댄다. 그렇지. 자, 지금 이 고향에 자주 오지 못해서 오랜만에 오는 자기의 처지와 거기서 나타나는 심정이 부끄럽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화자가 뭐 고향을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진술은 어디에서 확인해 볼 수 없죠. 2번 찰랑찰랑이 출렁출렁으로 이루어져 화자가 강둑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좁혀진 상황을 현장감 있게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표현들은 멀리서 찰랑찰랑 거렸던 것이 가까이 가니 출렁출렁 되는 소리로, 이런 식의 맞죠? 거리감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거리감이 좁혀지는 표현들 우리는 그 중간에서 단서는 확인해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죠? A에서 눈 속을 넘는 행위와 불빛 아래를 지나는 행위를 통해 고향으로 이동하는 화자의 여정이 아니라 고향에서, 맞죠? 고향에서 나오는 상황이죠. 맞죠? 4번 B의 황혼이라는 시어는 시의 낡은이라는 시어와 연결되어 화자가 고향에 신고 갔던 구두의 헌 상태를 부각한다.
답은 고를 수 있겠으나 맞죠? 문제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죠? 자, 34번. 자, 34번. 1번. 가의 이 가을은 화자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것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시간적 배경이라 볼 수가 있겠군. 무난하죠? 서리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한다요는 사랑하는 이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한탄. 그렇지. 이렇게 잘물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없으면 이 좋은 풍경이 다 무엇하겠느냐? 무엇하겠느냐? 라는 서리적 진술의 반복. 자, 내 귀는 얼어 강물 소리를 한 소절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내 귀가 얼어서 결국에 강물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고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죠. 귀가 얼었기 때문에 귀가 얼었다는 말은 귀가 제 기능을 못했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야? 제대로 내가 들으려는 의지와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는 표현으로 환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볼게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은 사랑하는 일에 상실한 화자의 쓸쓸한 내면. 이건 맞죠? 나의 꽃과 어둠과 나는 구변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낡은 구두를 신고 고향 텃밭에 갔던 화자의 추억을 드러내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꽃과 어둠은 나는 구변.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고향에 살았던 적이 있으니까 고향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러니까 나는 고향에 가는 게 처음이 아니지만 근데 이 구두를 신고 고향에 갔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구두와 고향은 초면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고향을 예전에도 몇 번 갔던 기억이 있어. 물론 최소한 한 번 이상 갔겠지. 고향이라는 표현을 쓸 거면은. 근데 자기는 이제 고향을 처음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두를 신고 고향을 처음 오는 것은 고향을 오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면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됐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엄매 질문은 따로 이제 그 해주시기 바라고요. 엄매 질문 하실 분은 끝나고 바로 오세요. 알겠죠? 끝나고 바로 오셔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길 바라고요. 아니 뭐 엄매 지금 뭐 하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지금 해보시고.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자, 엄매 질문할 친구만 남아서 질답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